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집의 차길지입니다. 1년 내내 노는 사람들은 이 추석 연휴가 너무 깁니다. 사실은. 그래가 좀 지겹네, 지겨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인산인해고 이래서 참 불편한 것도 많다. 이게 조용할 때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밖에 많이 놓아가지고 기죽고 다니니까 상당히 1년 내내 노는 사람들은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한 주식 투자하는 분이 가지수가 18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네. 18가지. 이렇게 되면은, 아니, 지수 오르내리는 거 하고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이지, 내 계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수가 좀 올라가면 좀 수익이 날 것이고, 지수가 떨어지면 내가 별 볼일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 내내 보지만은 또 종합 지수가 무슨 크게 변동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지. 자꾸 올라가다 말고, 떨어지다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주식 투자하면서 18가지, 2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에 돈 넣어놨는 거하고 똑같이. 정권회사만 좋은 일 시키지 나랑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으면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대여섯 가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가지. 이렇게 돼야 되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나면은 이게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정권회사만 조진시키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런 투자를 왕년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참 돌아보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제가 파주 운정에 살고 있는데 운정역 주변이라든지 야당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저께 양주 옥적 신도시대가 돌고 오피스텔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오피스텔 지금도 완판 이렇게 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이렇게 투자 쪽으로 밥 먹듯이 이렇게 해보는데 오피스텔 거기에 왜 투자를 하는지 난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오피스텔 하나 보면 보통 보니까 전에는 한 7, 8천만 원 분양하다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대 넘게 분양합니다.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대 분양합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1억 2천만 원짜리를 한 5개만 해놔면 6억 투자해놔면 월세 하나가 한 80만 원씩 나오니까 그럼 5840 400만 원 이상 월세가 나오는데 은행에 5, 6억 집어에 나와야 돈 몇 푼 나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6억짜리 전세 나봤자 돈 100몇십만 원밖에 더 나옵니까? 이 오피스텔은 4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큰 수익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리스크는 싹 빼고 좋은 점만 얘기했어. 400만 원. 그것만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흘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그러면은 400만 원 받으면은 좋습니다. 400만 원 받으면은 그 1년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얼마입니까? 또 아니면은 그 중에 100% 항상 차가 있어야 되는데 5세대가 공실이 얼마나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실이 생겨 보면은 어떻게 400만 원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까? 반을 떨어집니다. 절반만 차고 절반이 공실 생긴다면 절반은 날아가 버는 거죠. 또 그게 제일 문제는 아니고 약 오피스텔은 약 4, 5년만 있다가 팔아먹으려고 해보세요. 1억 2천만 원 분양받았던 거 5년 후에 팔려고 하면 제가 보는 게에서는 죽었다 깨는 1억 못 받습니다.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 그 감가상각은 따지질 않고 그렇게 월세 몇 년 동안 받아먹은 거 오피스텔 떨어지가 감가상으로 그냥 날아가는데 그거는 얘기는 쏙 빼고 얘기는. 그리고 아파트 지금 제가 그 운정신도시 살고 있는데 어저께도 양주 옥정 신도시 갔고 그저께는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데 다니는데 제가 쭉 다니보는데 옥정 신도시도 34평짜리 새 아파트 좋다 하는 것도 지금 매매 가격은 5억이고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운정 신도시에도 34평짜리가 호가는 7억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실질 거래하는 건 5억대.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도 또 마찬가지. 금단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3, 4평짜리를 뭐 7억, 8억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그런 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5억대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또 2억 5천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저 청라 신도시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전세 가격이 50%딱 그 선에 얹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약 80%까지 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선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 70% 정도 전세 가격이 올라와야만이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좋다 시기적으로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지금 요즘 오늘 신문도 그렇게 나오더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매매가 대비 약 한 70% 정도 가까이 찼다. 이러면은 그러면 전세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면 사가지고 전세 70% 빼고 나머지 조금만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융자를 뽑아가지고 해도 내 돈 얼마 투자 안 하고 아파트를 매입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지금은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아파트를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반등이 있습니다. 반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가 있습니다. 떨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겨울부터 내년까지 아파트를 한 번 더 자율 반등해가 있는데 떨어진다면은 사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떤 자제분 여기 계시는 분이 그걸 전세를 한 5억짜리 얻어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제분 돈 보내는 것도. 자, 전세를 얻어가 어떻게 한다. 지금 시기에. 저 상식으로는 전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세 가격부터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월세 5억짜리 전세라면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낸다면, 월세를 내는 게 지금은 당장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월세에 120만 원 내라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 내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세로 내 목돈을 갖다가 그 집주인한테 다 줘버리고 나면은 월세는 아낄 수 있지만도 기회비용은 내 기회비용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떨어지면은 그것 가지고 시들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남한테 딱 갖다 맡기고 월세 120만 원 안 내기 위해서 전세를 산다? 그러면은 집값이 지금 좀 있으면 만일의 경우에 자율 반등해가 떨어진다면은 그때 좋은 기회인데 사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 집주인한테 내 돈을 갖다 맡겨버리면 그놈만 좋은 일 시켜버리지. 그놈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집을 늘릴 수 있고 늘려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산은 엉뚱한 놈은 갖다 맡겨보는 거예요. 갖다 맡기고 나는 멍청이 오로지 근로소득밖에 없는 거지. 그래 되면 내 투자 그 5억이라 하는 그 시드가 이미 그 큰 돈인데 그걸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테 전세를 또 준다? 참 세상 물정 너무너무 옛날 방식이지 그게. 옛날 방식.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안 오른 거고 금리는 높고 이렇다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당장 120만 원 내는 게 힘들겠지만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걸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5월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 비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자가 되지. 어느 정도의 남 따라가지. 그걸 다 먹고 나보면은 집값 그래가지고 턴해가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나는 영원히 내 집 못 갖는 거지. 돈 값어치는 푹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요즘 양주 옥정신도 시가니까 현대인가 거기서 지금 라피아노인가 알고지 아파트도 아닌 것이 타운하우스도 아닌 것이 개인주택도 아닌 것이 그거 1층, 2층, 3층으로 된거 좁게 올려가지고
앞에 텃밭 만들어가 마당 있다 이래가지고 그 34평짜리를 갖다가 종합해 뭐 1층 한 12평, 2층 12평, 3층에 뭐 10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4평짜리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간을 좀 뒤에 줘가지고 한 50평대 그 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운정에도 그걸 팔아먹고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도 거기 생겨 있었고 삼성 저거 주변에 옥지 신도시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보통 9억대 운정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9억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유럽식이랑 북유럽식이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보니까 살기 처음에는 혹할 정도로 인테리어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말 살기 불편합니다. 자, 가족이 애들 둘이 있다면은 1층에는 주방겸 거실겸 있고 2층에 거실 애들 지내기로 하고 주인 저거 부부는 3층에 살고 소통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공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돼가 있어야지 아파트식으로 되든지 개인주택이 되든지 2층 3층은 좁비다게 올라가 옆에 그게 무슨 개인주택이야 빌라지. 그리고 9억이 뭡니까 9억이 저 눈에는 한 4억 5천만 원이나 절반 정도 5억 미만짜리가 맞는데 얼마나 부풀리 났는지 이놈들이 말도 못해요. 그런 거 사는 순간에 그런 걸 유행 따라 하는 건데 팔면요 엄청 손실입니다. 경기야 부동산 경기 끊기면 그런 거는 똥값이 똥값 살림이 없다. 살림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지만 살림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 외에 지방에는 초도심 있는 핵심 지역 그런 데만 외에는 10월에 아파트 투자하시지 말고 그냥 시골에는 그냥 뭐 적당한 데는 뭐 새로 사도 됩니다. 새로 사도 되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 투자도 그 뭐 길 옆에니까 뭐 도로변 옆에니까 막 뭐 광고 놓는 거 여기 성공한 남들 보니까 뭐 책에도 뭐 놓아가지고 도로변 옆에는 지가가 그렇게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가가 지금은요 거기에 써놓은 거 보니까 계획관리 땅은 뭘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카페를 해도 되고 창고를 해도 되고 뭐 음식점도 해도 되고 지방 국도변에 2차선 도로변에 지금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무슨 카페가 되며 식당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거 그 짓는 순간에 그냥 망하는 거지. 지금은 서울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웬만한 국도변에 전에는 2차선 도로 끼고 길게 낀 게들이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그 상가를 질 수 없어. 상가 짓는 순간에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초도심권에 이렇게 건생 건물을 지어놔도 1층에 아무도 들어올 놈이 없는데 무슨 카페를 시골에 가서 카페를 해. 사람 하나 없는데 카페를 해. 식당을 왜 해? 식당 안 되는 게 죽음이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자영업이. 그런 땅 이제 도로변가에 있다고 해가지고 희소가치가 있다. 건생부지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 더 주고 사는 거는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사, 골목 안에 소규모 장사하는 거 혹시나 하고 조그마한 카페, 조그마한 뭐 고깃집, 조그마한 무슨 음식점 그런 거는 하는 순간에 골뱅 들어. 그런 말이 없어요. 정말 다니면서 내가 지금 말고 싶은 게 그게 하면은 주변에 뭐 골목 안에 뭐 도로변 옆에 조그만 가게들 뭐 적게는 한 18평에서 많게는 한 30평짜리 이렇게 가게들 차리는 사람들 막 오만 걸 해가지고 좀 전에 옆에 뭐 또 고기 뭐 싸면서 또 차렸는데 파이가만 한 7, 8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있으면 또 가맹점 내는 거 가맹점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저녁에 손님 받으려고 한 예로 여기 뒤쪽에 뭐 차린 사람이 손님이 나 9시 좀 넘으면 자러 들어가는데 그 시간 돼가 첫 손님 한다고 불 피우러 나왔다.
그게 매출을 올리면 얼마 올리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또 서구식으로 돼가지고 밤 문화가 없어졌어. 밤 문화. 밤 문화가 없어가지고 밤에 장사 하나 안 됩니다.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제가 장사할 때 24시간 장사를 해보면 해장국집 이런 거 해보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새벽녘에도 많고 밤 새도록 돌아다녔는데 지금 밤에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마곡지구라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커져가 있는데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입구에 상가 분양만 받으면은 초대박 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싼 놈 가게 얻어놨는 분양 받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퇴근 시간에 전부 바로 집에 가기 바빠. 직원들이 전부 영무원들이 전부 집에 가기 바빠. 한 놈도 옛날처럼 쳐져가지고 근처 식당에 가가지고 술 먹고 부으라 마시러 하는 놈이 한 명도 없다. 시대가 완전히 막 패턴 자체가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밤 문화가 없어져요. 그렇게 햇들이 낮에 팔고 말아야 되지 밤에 팔겠다 이런 거는 가족한테도 민폐끼죠. 민폐끼죠. 이런 장사는 꿈도 꾸지 마세요. 혹시나 하는 이런 장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경험자로서 또 선배로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가려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